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코끼리 마늘 파종을 할 건데요. 제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한 겁니다. 요건 참고로 이제 그 꽃대를 이제 잘란 거고요.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잘랐고, 요거는 꽃을 본 겁니다. 즉 꽃을 보고 안 보고, 즉 그 장다리를 꺾고 안 꺾고 차이가 이렇게 3배 차이 납니다. 3분의 1밖에 크기가 안 큰다. 마늘 정도 분리하면요, 이렇게 그 꽃을 본 것은 요 정도 사이즈, 꽃을 본 것은. 그리고 꽃을 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보이죠? 엄청 차이가 나죠? 여기 이제 한 통에 보통 마늘, 여기 그 코끼리 마늘은 그 쪽을 분리하면요,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좀 크기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쉽게 요 물병, 요 페트병 하나 나눠놓을게요. 이렇게. 좀 이해 가시죠? 이 한 쪽을 분리한 겁니다. 쪽을 분리한 거. 그래서 좀 굵은 것들은 제가 별도로 모았습니다. 이건 파종할 게 아니고, 이제 요건 이제 제가 흑마늘 만들려고 그래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 즉 꽃을 봐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은 제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하려고 이렇게 그 상공 배노람, 그리고 스미촌 유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요게 제가 물 한 2리터면 충분하니까요. 2리터 같으면 대략 500배고 해도 이렇게 한 4g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4g 정도 들어가고, 요 스미촌 유제는 한 2mm 정도 1100으로, 그래서 제가 1시간 담글 거고요. 1시간. 그리고 이제 그 코끼리 마늘은 일반 마늘과 달리 위에 꽃이 피고 거기서 그 주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요렇게 뿌리에 생깁니다. 뿌리나 측면, 이렇게 여기 저 주화거든요. 이게 떼볼게요. 떼면 여기 주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반껍질처럼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어. 그래서 발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심어 놓으면요, 올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년 봄에 나오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발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좀 미리 심어야 되는데 제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냥 놔뒀네요. 이건 좀 습기가 많은 곳에 좀 미리 심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라도 제가 심으려고 이제 심을 겁니다. 심고는 좀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습기가 많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심기 전에 이거는 거의 한 이틀 정도 담가놨다 그래 심을 겁니다. 충분히 물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얘가 나온 대로 이 주화는 요 끝을 그 가위로 좀 잘라주고 그래 심으면 좀 싹이 잘 올라옵니다. 끝을 밑에 위에 같이, 밑에는 뿌리, 위에는 싹. 그래서 아래를 잘라준 게 확실히 싹이 잘 올라오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참고로 이 코끼리 마늘은 순수 토종입니다. 순수 토종인데 이게 좀 그 향이 강하고 그냥 생식이 곤란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흑마늘을 만들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마늘이 나오고 의성 육종 마늘, 그런 사람들이 먹기 좋은 김장용 그런 자꾸 마늘을 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멸종된 거예요. 그런데 이 6.25 사변 때, 6.25 동란 때, 그때 그 미군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코끼리 마늘을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걸 다시 번식을 시킨 거예요. 번식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온 거다. 이것도 지금 참고로 주화입니다. 주화지만은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주화가 아주 크게 달린 것도 있습니다. 즉 그 마늘을 그 꽃을 보지 않고 자를 경우에, 크게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큰 것도 주화가 달립니다. 이렇게 큰 것도. 이게 주화가. 그래서 주화는 크기가 가지각색인데, 이런 경우는 이 정도 큰 주화는 그래도 큰 거 심어도 이거는 바로 4쪽 마늘, 5쪽 마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마늘이 된다. 통마늘. 우리가 주화로 보통 이제 의성마늘도 주화로 이런 통마늘을 만들어서 씨마늘을 만들잖아요. 주화 가지고 이런 통마늘이 된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요 주화에다 보면요, 주화가 통마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옆에 또 주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뿌리에서 또 주화가 생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코끼리 마늘은 파종 시기가 한 9월 중순에서 9월 말, 늦으면 10월 초로 보시면 됩니다. 지온이 좀 내려가고 온도가 좀 내려갔을 때, 즉 이제 가을이 왔을 때, 금년도는 폭염 때문에 제가 안 심었어요.
9월 중순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우리 추석 때 에어컨 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쉬고 이제 심으려고 했는데 또 너무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미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제 심으면 지금 심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으면 이제 그 추위가 오기 전까지 거의 한 뼘 반 정도 자랍니다. 키가 지금 심어도 그래서 한 뼘 반 정도 자라고 이게 또 월동도 잘 돼요. 그 모짜리 뭐 부직포라든지 그런 그 부직포 안 덮어줘도 월동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잎에 위에 올랐는 그 잎은 일부 이제 그 겨울에 얼어가지고 마르는데 봄이 되면요 속에서 다시 새순이 싹 올라오면서 요런 그 대는 좀 살아 있고요. 대 밑으로 새순이 올라오면서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월동도 잘 된다. 우리나라 순두 토종이니까 당연히 월동 잘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드리고 이제 생기는 병은요. 그 뭐 녹병이나 역시 마늘에 생기는 잎마른병 이런 거 좀 생기고요. 그리고 뿌리 가해하는 그 뿌리 응애라든지 고자리 파리 이런 거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토양소 저렇게 종자 마늘 종구 소독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4g 정도 넣으면 요게 2리터니까요. 물 2리터 넣을 거니까 그러면 물 400배 되겠네. 400배. 그리고 스미초는 1000배으로 그렇게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담가놨다가 심을 때는 제가 어떻게 심는가 잠깐 그냥 한 보여만 드릴게요. 그리고 꽃은 이게 언제 피는가 하면 6월달에 핍니다. 꽃대가 5월 말부터 올라서 6월 초부터 펴가지고 거의 한 20일 정도 꽃이 핀다. 그래서 아주 이뻐요. 그래서 제 영상 그 전에 코끼리마늘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늘통을 까보면요. 한번 쫙 까볼게요. 이렇게 까보면 보통 4개 아니면 5개입니다. 잘하면 뭐 4개, 5개인데 그냥 5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굵은 건 확실히 이렇게 굵게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5개 나오고요. 보통 4개나 5개. 이거는 이제 꽃을 본 건데요. 이렇게 보면요. 그, 분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2개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게 결국은, 이제 마늘은 이게 분할이 되려고 하면요. 언제 분할이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꽃대를 제가 안 자르니까, 여기서 마무리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마늘 제가 꽃을 본 것들은 아무래도 쪽이 2개나 3개, 어떤 건 4개 그렇습니다. 아니면 짜잘한 게 4개. 그리고 꽃을 안 본 것들은 기본적으로 4개나 5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꽃을 안 본 것이 크다. 이렇게 꽃을 안 본 것이. 예, 마늘통이 확실히 큽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잠깐 심는 거, 요거 소독했다 보고요. 제가 소독했다 가정하고, 제가 한 2개만 가져가서 심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건 참고로 1시간 제가 물에 담가 놨다가요. 이제 물을 빼가지고, 이제 물기가 적당히 마르면, 바로 심을 겁니다. 예, 요거는 오늘 다 심을 거예요. 물기는 금방 마릅니다. 이게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물은, 주변에 나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뿌리 주시면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토양소독도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예, 요건 쪽파입니다. 쪽파, 요게 좀, 두망은요, 제가 쪽파를 심었습니다. 예, 두둑 2개. 요 두둑에서 그거랑 합치면 1랑이죠. 1랑 2개는 제가 쪽파를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파 심을 자리입니다. 양파 심을 자리고, 여기에 제가 코끼리 마늘을 심으려고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구멍을 어떻게 뚫었는가 하면요.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요 부탄가스 잘랐는 겁니다. 부탄가스. 요거를 가지고 부탄가스 자를 때는 참고로 끝부분에 요 잘라낼 부분에 호미를 콕 찍으면요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위 가지고 자르면 돼요. 이게 잘 잘려요. 이게. 그리고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고 뺑 돌리면 이렇게 구멍이 적당한 사이즈로 뚫힙니다. 이 정도 뚫려야지 나중에 뭐 웃거름을 한다든지 또 물을 준다든지 이럴 때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 활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차피 마늘이 올라올 때 보면 너무 좁으면요 비닐이 자꾸 닿고 그래가지고 자꾸 비닐을 찢어줘야 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처음부터 넓게 하니까 좋더라. 그리고 심을 때는요
그냥 지그시로 밀어 넣습니다. 예, 밀어 넣으면, 그리고 이 커가지고 잘 안 들어갈 때는, 그때는 천상 좀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호미 파야 됩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아니면 호미로 쭉 적당히 파고 난 다음에 대략 이렇게 한 6cm 정도, 6에는 7cm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략 한 6 내지 7cm 됩니다. 이 정도 들어가고, 요 위에 있는 흙 가지고 이렇게 복토를 하게 되면, 예, 복토를 하게 되면 대략 2 내지 3cm 이렇게 복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이게 또 추위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 그만큼 다시 다른 흙으로 복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다른 흙을 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면, 그러면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라는 상태에서 복토가 그러면 대략 4 내지 5cm가 복토가 됩니다. 예, 그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코끼리 마늘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소독하는 방법, 쪼개는 방법, 그리고 주화는 밑에하고 위를 잘라 가지고 뿌리하고 싹이 잘 나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왜? 이 껍질이 대단히 딱딱합니다. 반껍질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주화는 심어보면요, 의외로 싹이 잘 안 납니다. 싹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곁들여 봅니다. 아이고, 제가 요건 마늘 좀 더 찾아가지고 다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잠시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 그 사이에 이렇게 제가 호박도 있고요. 이렇게 텃밭 개념으로 제가 여기에 마늘, 양파, 그리고 쪽파, 그렇게 키웁니다. 여기는 이제 마늘 심을 자리입니다. 마늘. 감사합니다.